한국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인천 도시는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죠. 수천 대의 자동차가 강물처럼 떠내려갔고 수많은 가정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한 미국인 기장은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수술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활주로는 완전히 잠겼고 공항은 절망에 빠진 승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인천공항은 상상조차 못할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무슨 선언이었을까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릭 콜맨입니다. 미국에서 30년간 비행기를 몰아온 베테랑 기장이죠. 전 세계 공항이라면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보잉 747부터 에어버스 380까지 안 몰아본 기종이 없어요. 그런 제가 2024년 여름 인천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 새벽 5시부터 인천 하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간당 200mm라는 말도 안 되는 폭우였습니다. 제가 탄 택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어요. 도로가 완전히 강이 되어버렸거든요. 평소 3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째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봐요. 택시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쪽 교차로에서 승용차 수십 대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난감 자동차 같았어요. 현대차, 기아차, 벤츠, BMW 할 것 없이 모두 무력하게 떠내려가고 있었죠. 이런 비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기사 아저씨의 말에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택가였어요. 수천 채의 집들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2층 집도 1층은 완전히 잠기고 지붕만 조금 보이는 집들이 많았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울면서 체육관으로 대피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 휠체어를 미는 사람들, 노인을 부축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라디오에서 계속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사상 최악의 폭우로 인천 전역이 완전 마비됐습니다. 지하철 전면 운행 중단, 버스 운행 중단, 인천공항까지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이 정도면 인천공항도 끝장이야. 미국이었다면 벌써 공항을 전면 폐쇄했을 겁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나 뉴욕 존 F.K. 공항도 이런 폭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거든요.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며칠씩 문을 닫잖아요. 한국 공항이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해도 결국 자연재해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야. 택시는 완전히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곳곳에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도로를 막고 있었어요. 전신주가 쓰러진 곳도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신호등도 반 이상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이러다가 비행기를 완전히 놓치는 거 아냐? 하지만 동시에 어차피 이 비에 무슨 비행기가 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은 완전히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몇 초마다 한 번씩 치고 있었어요. 바람도 태풍이 와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거셌죠. 가로수들이 뿌리째 뽑혀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비행기가 뜰 수 있을 리 절대 없었어요. 오늘은 진짜 완전히 망했구나. 저는 이미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더욱 끔찍했어요. 중간중간 물이 도로를 덮고 있어서 차들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속 100km로 달릴 텐데 시속 10km도 안 되는 속도로 기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항이 정상 운영될 리 만무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활주로가 온통 커다란 호수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 있었어요. 비행기들은 주기장에 서 있을 뿐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끝났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참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전광판에 빨간 글씨로 취소 지연이 끝없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루프트한자 A380, 유나이티드 747, 일본항공 787, 아시아나 330, 대한항공 747 할 것 없이 모든 항공편이 완전히 멈춰 서 있었죠. 대합실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캐리어 위에 누워 자는 사람들, 담요를 덮고 구석에 웅크린 가족들, 아이들 울음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절망적인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한 구석에서는 정장을 입은 일본 사업가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도쿄 본사 긴급 이사회가 내일 아침인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옆에서 비서로 보이는 여자분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손자 결혼식이 내일인데 어떻게 하지?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50년 만에 보는 가족 행사였다고 하더군요. 중국에서 온 관광객 20명 정도가 가이드와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우리 돈 다 돌려줘. 이런 식으로 여행사가 장사해도 되는 거야? 가이드는 손사래를 치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자연재해인데요 라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 보였어요. 미국에서 온 비즈니스맨들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산 가서 배 타고 일본 거쳐서 갈 수는 없을까? 기차로 중국 가서 베이징 공항은 어때? 하지만 모든 방법이 막막해 보였어요. 폭우는 한국 전체를 덮고 있었거든요. 체크인 카운터는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어요. 줄이 터미널 끝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완전히 지친 얼굴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승객들의 분노와 절망은 극에 달해 있었죠. 카운터 앞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책임져. 환불해줘. 다른 방법 찾아줘. 하지만 직원들도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확신했어요. 역시 한국 공항도 결국 이 정도구나. 세계 최고 공항이라더니 결국 자연재해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네.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인천공항의 화려한 명성들이 모두 과장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는 여전히 완전한 물바다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주기장에 가지런히 서 있을 뿐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관제탑도 조용하기만 했죠. 평소에는 몇 분마다 한 번씩 이착륙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집에 못 가겠구나. 저는 깊은 체념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늘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병원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담당 의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버지는 벌써 10년째 폐암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수차례 받으셨지만 암세포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번 수술이 성공하면 몇 달, 길게는 1년 정도 더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실패하면 일주일도 못 버틸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전에 가족들과 단단히 약속했어요. 수술 전에 반드시 돌아가겠다. 에릭, 내가 와야 아버지가 마음을 놓으신다. 큰형 마이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둘째 형 데이비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막내가 와야 아버지가 수술 때에 편하게 오르실 거야. 아버지도 직접 제게 당부하셨죠. 막내야, 아버지가 수술 때에 오르기 전에 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 삼형제 중 저만 한국에서 파일럿으로 일하느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형들은 벌써 일주일 전부터 아버지 병실을 지키며 간병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까지 아드님들이 정말 효자시네요 라고 칭찬할 정도였죠. 그런데 저만 이 말도 안 되는 폭우 때문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내일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평생 자식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막내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곁에 없다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가장 예뻐하셨거든요. 막내가 제일 의젓하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어요. 공항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메어왔습니다. 30년 항공 경력 동안 이렇게 절망적이고 무력한 기분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다른 항공사든 다른 경로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봤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비행기가 서 있으니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형, 정말 미안해. 인천에 역대급 폭우가 와서 모든 비행기가 취소됐어. 내일까지는 정말 힘들 것 같아. 큰형 마이클의 목소리가 크게 침울해졌습니다. 에릭, 아버지가 너만 기다리고 계셔. 하루 종일 막내는 언제 와? 만 물어보세요. 정말 어떻게든 와봐. 저는 목이 메어 올라오는 걸 참으며 말했어요. 형, 알았어.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기도하며 최대한 노력해볼게. 혹시 수술 시간을 하루만 미룰 수는 없을까?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셔. 하루만 늦어져도 위험하다고. 둘째 형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폭우에 어떤 비행기가 뜰 수 있겠어요? 창밖 활주로는 여전히 완전한 호수 상태였거든요. 아버지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평생 효자로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드릴 수 없다니. 주변 승객들도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중요한 사업 약속, 가족 행사, 급한 일들을 모두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내 결혼식이 내일인데라며 울고 있었어요. 나이든 남성은 아버지 장례식에 못 가게 생겼다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 인사를 드렸습니다. 터미널 안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곧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체념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아예 호텔을 예약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을 기다리자는 분위기였죠. 오후가 되자 승객들의 분노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리 공지를 제대로 안 했어? 우리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거야? 환불 당장 해줘. 항해 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어떤 승객은 체크인 카운터를 주먹으로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특히 출장길에 오른 비즈니스맨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100억짜리 계약이 날아간다고. 이 손해 누가 책임질 거야? 한 중년 남성은 항공사 직원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사과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아기가 계속 울어대니 엄마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기저귀도 떨어져가고 분유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보채고 있었고 부모들은 지쳐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야? 노인 승객들은 딱딱한 공항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있느라 허리와 다리가 아파 보였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계시더군요. 할머니들도 가방을 베고 누워 계셨어요. 젊은 사람도 힘든데 연세 많은 분들은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인천공항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완전한 아수라장,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하고 차분했어요. 화난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지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26살 정도로 보이는 그 직원은 화난 승객들 사이를 계속 돌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하루 종일 몇백 번도 더 반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박지원 씨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 희망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이런 역대급 폭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창밖 활주로는 여전히 완전한 물바다였거든요. 비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계속 퍼붓고 있었고요. 천둥 번개도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기장님이시죠? 이름표를 보니 제니퍼 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승무원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나이티드 소속 에릭 콜맨이에요. 제니퍼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릭 기장님, 인천공항은 다른 곳과 정말 다릅니다. 아마 곧 믿을 수 없는 일을 직접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피곤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니퍼 씨, 죄송하지만 저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입니다. 이런 폭우에 어떤 공항도 정상 운영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니퍼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한국 사람들의 진짜 저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갑자기 공항 전체에 또렷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인천공항 비상 대응 시스템을 전격 가동합니다. 정확히 29분 후 모든 활주로를 완전 개방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합실이 순간 웅성거렸어요. 29분, 그게 가능해? 저 물바다를 어떻게?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29분에 저 끔찍한 물바다를 어떻게 치운다는 거야? 창밖 활주로는 여전히 거대한 호수 같았거든요.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 있었어요. 미국의 그 어떤 공항도 이런 무모하고 무책임한 공헌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허풍이네. 그런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펌프 트럭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 세어보니 총 8대의 초대형 펌프 트럭이 활주로 주변으로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각각이 집 한 채만 한 크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특수 차량들도 줄줄이 나타났어요. 고압 청소 차량 6대, 활주로 전용 정비 차량 10대, 제설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군용으로 보이는 특수 장비들까지 등장했어요. 이런 대규모 장비 동원은 전쟁터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비팀이 완전 방수복을 입고 작업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치 특수부대처럼 움직임이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각자 맡은 구역과 역할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치의 혼란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관제탑의 거대한 디지털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1번부터 4번까지 각각의 수위, 마찰 개수, 배수, 진행률, 청소 완료율까지 모든 게 정확한 숫자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마치 나사 우주발사센터나 군 작전 지휘소 같은 첨단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뭐야? 이건 완전히 군사작전 수준인데 30년 항공 경력 동안 이런 대규모이고 체계적인 비상 대응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나 뉴욕 존 FK 공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모두 창문에 완전히 달라붙어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게 정말 뭐야? 진짜로 29분에 될까? 말이 되는 거야? 의심 반, 기대 반, 호기심 반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터미널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 신기한 광경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아무리 장비가 좋고 사람이 많아도 자연은 못 당해.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한국 직원들의 움직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조직력과 대응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 한국 사람들이 단결력이 강하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모든 팀이 완벽한 팀워크로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직력은 정말 대단하긴 하네. 오후 4시 5분. 드디어 펌프 8대가 동시에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5,000톤의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초대형 펌프들이었어요. 물이 용오름치듯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분수대 8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장관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펌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펌프라면 엄청난 소음이 날 텐데 최신식 저소음 기술을 적용한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 안에서는 작업 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승객들의 편의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거였죠. 활주로 수위가 정말로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 높이까지 차 있던 물이 종아리 높이로 다시 발목 높이로 계속 내려갔어요. 관제탑 디지털 화면의 숫자들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위 마이너스 30cm, 마이너스 40cm, 특수 차량들도 펜프 작업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압 분사기로 활주로 표면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마다 즉시 청소 작업이 따라붙었어요. 진흙이나 이물질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찰 개수 측정 장비들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어요. 1번 활주로 마찰 개수 0.3에서 0.7로 상승, 2번 활주로 마찰 개수 0.8 달성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항공기 이착륙 기준인 0.8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대합실 여러 곳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카운트다운이 나타났습니다. 15분, 14분, 13분. 붉은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승객 수천 명이 모두 숨을 죽이며 그 숫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하고 체계적인 작전은 미군 특수부대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모든 팀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봉 하나로 수백 명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외국 승객들도 완전히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메이징, 인크레더블, 언빌리버블.
감탄사가 터미널 곳곳에서 연신 터져 나왔어요. 독일에서 온 할아버지는 독일 공항에서도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업가는 일본 기술력도 이 정도는 아닌데라고 중얼거렸어요. 비는 여전히 거세게 오고 있었지만 한국 직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우와 강풍 속에서도 각자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집중력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차원이구나. 10분, 9분, 8분. 카운트다운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될까? 처음으로 작은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이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3분, 2분, 1분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안 수천 명의 승객이 모두 창문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두근했어요. 정말로 되는 건가? 시간입니다. 방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제탑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항공편이 활주로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루프트한자 A380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전보제트기가 천천히 택시웨이를 따라 움직였죠. 모든 승객의 시선이 그 비행기에 집중됐습니다. 활주로에 접근하는 순간이 가장 긴장됐어요. 과연 물이 정말 다 빠졌을까요? 마찰력은 충분할까요?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할까요? 터미널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완전히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A380이 드디어 활주로에 바퀴를 댔어요. 완벽했습니다. 물 한 방울 튀지 않았어요. 활주로가 완전히 마른 상태였던 거죠. A380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200km, 300km, 그리고 드디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대합실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대박. 믿을 수 없어. 기적이다. 승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넋을 잃고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불과 29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항공 787이 이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엔 싱가포르 항공 A350, 에미레이트 항공 A380이 연달아 완벽한 이착륙을 보여줬어요. 마치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활주로가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아온 거였어요. CNN, BBC, NHK, CCTV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클 29, 29분의 기적. 인천공항, 불가능을 가능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전 세계가 이 놀라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제 뉴욕행 유나이티드 747 항공편도 드디어 출발 확정 안내가 나왔습니다. UA 854편 뉴욕 존 FK 공항행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뵐 수 있게 됐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제니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니퍼,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았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달라요. 이런 건 평생 처음 봅니다. 제니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에릭 기장님, 이제 한국의 진짜 저력을 아시겠죠? 터미널 곳곳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승객들이 보였습니다. 일본 사업가는 도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어요.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결혼식에 갈 수 있다며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도 한국 정말 대단하다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정말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29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구나. 한국 사람들의 DNA,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어. 30년 항공 경력 동안 이런 기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왜 세계 최고 공항인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활주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물바다였던 그곳이 지금은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비행기들이 정상적으로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29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DNA였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고야 마는 의지력이었던 거야. 한국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 된 저력을 본 것 같았어요. 탑승 대기실에서 다른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는 독일 기술로도 이런 건 불가능해요.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일본 항공 조종사는 나리타 공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건축가는 샤를드골 공항 관계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출장객은 히드로 공항이 한국 기술을 도입해야겠어요라고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저력에 완전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뉴욕행 기내에서 기장이 승객들에게 특별한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인천공항의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40년 조종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적은 정말 처음 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객실 안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며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한국에서 15년간 일하면서도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물바다였던 활주로에서 지금도 비행기들이 정상적으로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공항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해봤어요. CNN, BBC, 폭스뉴스,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인천공항의 29분 기적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안 미라클. 인천공항. 새로운 세계 기준 제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한민국.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29분의 기적 해시태그 인천공항 해시태그 코리아파워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이 올린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세계적인 이슈가 됐구나. 저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들, 기적이 일어났어. 지금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아니야. 내일 아침에 병원에서 만나자. 아버지께 꼭 말씀드려. 막내가 약속 지킨다고. 큰형 마이클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는 나라. 포기라는 걸 모르는 민족이야. 이제 저는 한국의 진짜 저력을 몸소 체험한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 세계에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사가 될 거예요. 15시간 비행 내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뀐 놀라운 하루였어요.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한국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어요. 뉴욕에 도착해서 아버지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막내야, 정말 왔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저도 울먹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약속은 꼭 지키는 아들이잖아요.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의사는 완벽했습니다. 몇 개월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가족들 모두 기뻐하며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9분 만에 물바다를 완전히 말린 거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 형들도 완전히 놀라며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다른 공항들이 배워야 할 표준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놀라운 순간의 증인이며 이제는 전 세계에 이 감동을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한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29분 만에 기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바다였던 활주로는 완벽히 복구됐고 거대한 항공기들이 차례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세계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한민국. 미국인 기장조차 눈물을 흘리며 인정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무기나 돈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항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DNA가 보여준 위대한 의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29분.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